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임 국토부 장관의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부동산 상황에선 가장 현실적인 접근일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한쪽으로 방향이 쏠려 있는 터라 이걸 뒤집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이론적인 진단에 그칠 수도 있는데요. 전세제도, 장기 임대로 바꿔가겠다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제언적인 발언이 국토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금 전세가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 그동안 전세값이 너무 올랐어요. 1차 하락 시기에 전세가가 그래도 매매가와 동반해서 떨어지는 모습도 보였지만 그새 전세가는 서울을 중심으로 특히 수요가 몰린 곳들은 그동안 올랐던 상승분을 다시 회복하려고 야금야금 올라서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전세 시장 자체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다 보니까 실제로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세에서 시작을 해야 하는데 몇 억씩 전세자금 마련하기가 빠듯할 때가 많죠. 사회 초년상으로 스타트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입장에선 다시 매매를 위한 대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하게 대출을 일으켜야 하는, 전세 대출을 껴야 하는 진퇴양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뜩이나 고금리 상황에서 전세 대출 금리 역시도 만만치 않은 궤적을 그리고 있는데 매매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지 보증금의 형태로 회수가 가능하다는 그 위안을 삼기에는 그렇게 묻어든 보증금 역시도 대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금리 이자를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전세 대출 갚느라고 눈코 뜰 새 없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새 내 집 마련을 생각했던 구도는 갈수록 오르는 분양가 때문에 더욱더 멀어지게 될 뿐이죠. 정말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먼 당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서울에서 집을 장만하는 거 포기하고 경기권이나 인천으로 인구가 대거 32만 정도가 1년 상간에 빠져나가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고요. 게다가 아파트 전세 고집하지 않고 조금 저렴하게 다세대 주택으로 들어가자니 지금 전세 사기 문제로 보증금을 하루아침에 날려서 피눈물 흘리는 세입자들의 처지, 그 누구도 구제할 방법이 없는 거죠. 다시 새로운 대출을 내서 날아간 보증금 확보한다는 건데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고 정말 걱정이 한 집이 될 수밖에 없는 전세 시장이라는 겁니다. 지금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이 살짝 보합 내지 내려가는 곳도 있고 또 상승 추세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어차피 젊은 층들이 주로 거주해야 하는 곳은 서울 중심 업무지구 근처이기도 해서 전세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직장과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그런 입지에서 전세를 얻으려 하면 지금 아무리 전세가 지표대로 내려간다 해도 특수한 입지적 수요가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전체 전세 궤적과는 다른 체감도의 현장 전세가가 형성이 돼 있어서 막상 전세 얻으려고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한숨이 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전세가가 바짝 올라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젊은 층, 특히 전세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의 고충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간담회에서 전세 제도를 장기 임대로 바꿔나가겠다는 충격 제안을 한 것이기도 한 건데, 전세 제도 자체가 이건 한국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보증금을 물고 들어가야만 하는 부동산에서 아주 낯선 제도라 할 수 있죠. 일단 몰빵해야 하는 본인 자금이 몇 억씩 필요한 건데 거기에 사는 건 월세 조건과 비슷한 거고 다만 매월 렌트비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 그러나 목돈을 거의 대출을 낄 수밖에 없는 자금을 묻어놔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 100배죠. 그러니 국토부 장관도 장기 임대로 그것도 목돈이 들지 않는 저렴한 민간 임대주택 방향으로 해서 시장에서 전세 제도가 점점 사라지게 되고 완벽하게 월세 제도가 자리를 잡는 것이 더 선순환적인 임대 시장에서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의견으로 끝나지 않을 것은 일단 장기 임대 물량이 입지가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곳에서 풀리게 된다면 굳이 목돈 들어가는, 게다가 그 목돈 확보하기 위해서 대출까지 껴야 하는 수고도 덜 수 있는 편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세팅이 확실하게 된다면 굳이 전세제도 필요할까 싶어요. 이렇게 되면 당장 전세가 폭락으로 인한 역전세, 깡통전세 위험도 대폭 줄어들게 되고요. 세입자가 그동안 피같이 모아놨던 전세보증금 한꺼번에 날리게 되는, 집주인이 떨어지는 집값 감당 못해서 전세자금도 빼주지 못하는 암담한 상황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역전세, 깡통전세가 거의 우리 눈앞에서 자취를 감추고 전세 시장의 안정화를 이룬 것 같아 보이지만 이거 착시 현상입니다.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전세 계약 중에 역전세, 그러니까 집주인이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극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구 수가
5만 호에 달한다고 하죠. 정말 어마무시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깡통 전세 가구는 11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상반기 집값 추이도 그리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전세가 역시도 일부 서울에서만 오르는 추세, 특별한 수요를 제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전세가 추이도 낮아질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역전세와 깡통전세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전세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더 이상 전세의 존속이 그리 크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다는 거죠. 전세로 진입하기 위한 수요의 자금 부담, 그리고 그렇게 묻어둔 보증금이 집주인에게 들어갔다가 다시 회전이 돼서 세입자에게 당연히 돌아와야 하는 건데, 이게 그만 전세가 폭락으로 인해서 공중분해가 되어버릴 위기도 있고, 심지어 다세대 주택에선 전세 사기로 보증금 들고 튀는 범죄도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건 바로 갭투기라 불리는 단기 차익 노리고 전세 끼고 집을 소규모 자금으로 계속해서 사들이는, 이것도 뭐 투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전세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되어버리면 장기 임대 체제로 가버리게 되겠죠. 갭투는 완전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서울에서 노도강 중심으로 엄청난 갭투의 움직임들이 나름의 투자라는 공식으로 모여들었었는데, 이름하여 갭투의 성지라고도 불리었죠. 근데 요즘 반토막난 거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도세가 급하게 집을 팔고 있다는 얘기죠. 도저히 버틸 여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갭투의 장본인들이 있는 거고,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자고 나면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상반기는 서울 하락의 가장 선봉에서 집값 하락을 이끌 수 있는 추세가 노도강에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노원, 도봉, 강북과 하락세는 그냥 지표상에만 등장하는 급매로 팔려나간 아파트 실거래가를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쪽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가도 아파트 시세 자체가 급격하게 하락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수억 원씩 하락하는 단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거래 절벽으로 인해서 그동안 매매가 되지 않았던 물건들이 갑자기 엑셀 밟고 급매나 초급매 배지를 달고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애초부터 초초초 급매로 던지고 나오는 물건들이 많다라는 사실이 주목할 만하다는 얘기죠. 서울을 두고 강남과 강북 아파트 확실하게 단가 차이가 벌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뭐 그냥 물과 기름처럼 서로 시세가 섞이지 않을 거라는 판단에서 나오는 얘기고, 이렇게 한쪽 특히 비강남권이 추락하는 건 그대로 다시 반작용으로 강남권으로 이어지는 확대적인 하락 추세가 이번 2차 하락장의 특징이라서 서로 핑퐁 게임을 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보일 겁니다. 단지 노도강만의 하락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 가뜩이나 매매가 하락으로 인해서 갭투라는 아주 독특한 매매 타입은 서서히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갭투는 대출도 원활해서 뭐 자금을 확보해야 가능할 수 있는 건데, 최근에 대출 창구가 꽉 막히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형국으로 가고 있어서 완전히 갭투라는 말 자체가 무색할 정도였죠. 게다가 전세 제도까지 서서히 사라지게 된다면 그냥 영영 부동산 역사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리게 되는 상황이 오고 말 겁니다. 지금 이렇게 전세 시장 자체가 불안한 상황, 다시 서울만 전세가가 치솟게 된다면 매매가와는 완전히 별개의 새로운 부동산 지형들을 만들어버릴 가능성도 있고요. 결국에는 전체 집값 자체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없는 그냥 막다른 길을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요의 쏠림 현상으로 인한 전세가 상승 요인은 곧바로 꺾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절대로 내려가는 매매가를 끌어올릴 만한 전세 상승 요소는 거의 없다. 그냥 그렇게 살짝 소폭의 조종세만 보이고 다시 매매가와 함께 손잡고 하락 추세의 궤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건데, 계속해서 전세가 상승이라는 밑불을 떼고 매매가 화랑이라는 큰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암흑 속에서 성냥불만 계속해서 긋는 신용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갈수록 상황이 어두워지면 그냥 바로 거기에서 빠져나와야죠. 산에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 바로 눈썹이 휘날리도록 하산해야 합니다. 산이 어두워지면 답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가가 하락의 전방위적인 분위기로 이미 넘어가 있으면 전세가는 절대로 그렇게 어두운 국면을 뒤집을 만한 햇살 같은 반전의 힘을 쏟아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전세가만 쌩쌩하면 매매가는 그렇게 확실한 백업을 믿고 살아날 거란 기대 접지 않아도 됐었는데,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 전체의 사이클이 완전히 뒤바뀌는 시기여서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완전히 기존 질서를 무너뜨릴 만한 한국 부동산의 대변환점에 와 있는 그런 시기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거대 자산의 시대는 거의 종말을 고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맥락 있는 움직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재에는 이달부터 시작될 스트레스 DSR, 고금리에 취약한 차주들에겐 이제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 차단 중에 있습니다. 거래량 줄고 매매가는 더욱 아래로 처박히겠죠. 집주인들은 빨리 급매로 혹은 초초급매로 현금 확보하시려는 분들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되게 추운 봄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전세 역시도 소득 대비 전세 대출 쪼이고 거기다가 전세 제도까지 사라질 수 있는 시스템의 대변화도 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전세 제도가 폐지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그림이 나왔습니다. 당장 전세가 주는 실익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장기 임대, 월세로의 전환도 대체제로 떠오르고 있고요. 가뜩이나 매매가가 하락 추세에 있는 지금 상황에선 역전세, 깡통전세 위험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거대 자산의 가치가 모든 부작용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시대에 가버렸죠. 그 하나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됐던 시대는 이제 빠이빠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